오늘 수업할 내용은 Git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저번에 GitHub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었어요. 다들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GitHub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실 개념은 다 설명했지만 이게 회사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요. GitHub 말고 그 Git이라든지 혹은 SVN이라는 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GitHub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명령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목차 뭐 이 중에서 사실 뭐 GitHub 데스크탑 위주로 그리고 Git의 그런 개념 요거 위주로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라는 거에서 이 형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Git이라는 건 형상 관리 도구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 뭐냐? 파일의 어떤 변경 내역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문서 중에서 어떤 게 최신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문서 언더바 회의용이 최신판일 수도 있고요. 의외로 그 뭐냐 요 가장 위에 있는 뭐 12, 뭐 0525 이게 최신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 하면서 저 역시도 같은 짓을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푸드샵 MVC 05 뭐 푸드샵 MVC, 푸드샵 MVC, 푸드샵 MVC 이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가 최신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뭐가 최신인지 찾기도 어렵고 뭐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적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상 관리 도구에서 형상이라는 거는 이 파일이 현재 최신형인지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이 형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Git 혹은 SVN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Git을 할 거고요. 만약에 Git을 했다면은 SVN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가장 처음에 썼던 건 SVN이었고요. 그 다음 회사에서 썼던 건 Git이었는데 별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의 히스토리를 이제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여러 사람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날 일도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지금 올렸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실수로 이 위에다가 덮어쓰기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 MVC 패턴에서. 근데 컨트롤러를 만들 한 1000줄짜리예요. 이 부분이 엄청 많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B라는 사람이 컨트롤러 해서 이제 막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클래스를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했는데 덮어쓰기 해버린 거예요. 그럼 1000줄이 날아가 버리죠. 이거를 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형상관리 도구를 쓰게 되면은 애초에 이렇게 딱 덮어쓰기를 했을 때 아니야 지금 네가 한 건 잘못됐어. 왜냐면은 아까 A라는 사람이 최신 버전을 올렸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먼저 받은 다음에 네가 수정하고 싶은 걸 올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을 관리해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요 상황,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혹시 덮어쓰기가 됐다 할지라도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이라는 거는 리노즈 토발즈라는 분이 리눅스 만들다가 직접 만든 그 형상 관리 도구입니다. 형상 관리 도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GitHub는요. 요 Git을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GitHub를 쓰든 뭘 쓰든 간에 뭐 GitHub, GitLab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얘들 다 Git입니다. Git. 음. 요 Git이라는 거를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하냐, 어떤 형태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GitHub냐, GitLab이냐 뭐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Git에서 쓰는 뭐 commit, push, 뭐 pull, branch 이런 개념들은 그대로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commit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그림처럼요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뭐 2023년 8월 1일 날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만들었음. 그리고 2023년 뭐 8월 1일 뭐 5시에 오후 5시에 뭐 CSS 파일 수정했음. 뭐 8월 2일 날에는 HTML 파일 뭐 수정했음. 뭐 8월 4일 날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수정했음. 이런 식으로 그 내역을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푸시 같은 경우는 원격 저장소라는 곳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해보자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자리에 GitHub 데스크탑은 다 깔려 있나요? 깔려 있죠? 그럼 일단은 Git부터 해봅시다. Git. 제가 일단은 공유 폴더에 DJ 리의 여기 형상 관리 및 비교에 여기 Git 파일을 올려놨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git 다운로드 검색해서 여기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거 다운로드 for 윈도우 눌러서 클릭 here to 다운로드 눌러서 받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2.45 버전이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저도 똑같이 여기 2.45 버전을 공유 폴더에도 올려놓을게요. 근데 뭐 2.44 버전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지우고 이걸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5 버전, 요 2.45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시작해 주세요. 뭐 요런 화면이 대충 뜰 겁니다. 맞나요? git 2.45.1 셋업 요런 게 뜰 거예요. 물론 아직 파일 받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일단 파일부터 받아주시고 그 셋업 파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혹시 놓쳤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노영천님 혹시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럼 넥스트 누르시고 그냥 뭐 넥스트 누르고 뭐 넥스트 그냥 누르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넥스트 누르세요. 네, 그냥 넥스트 쭉 누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얘가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원래는 이제 뭐였더라? 음, 여기 코딩 팩토리라는 곳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거 설치하고 나서 뭐 뭐 이런 명령어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요거 명령어 따로 안 쳐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설치만 먼저 합니다. 네. 자, 이제 설치 완료되고 나면은 뭐 대충 요런 창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GitHub 데스크탑은 다 설치돼 있다 그랬죠? 네, GitHub 데스크탑 혹시 설치 안 돼 있는 분은 구글에 가서 GitHub 데스크탑이라고 영어로 치시고 요거 클릭해서 뭐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눌러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공유 폴더에 하나 올려놓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본인 컴퓨터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깔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일단 Git을 일단 설치해놓고, GitHub 데스크탑을 한번 켜보세요. GitHub 데스크탑을 켭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켜고, 제가 말했던 지금 이 과정을 이제 따로 명령어를 치지 않고 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 빨간 색깔 네모 표시한 게 뭐냐면,
이 git이라는 서비스를 그 이용할 사용자 이름이랑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GitHub 데스크탑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명령 안 치더라도. 그래서 여기 GitHub 데스크탑에서 여기 파일에 가서 옵션스 가가지고 여기 어카운트 부분에 본인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여기 git 부분에도 본인 요거 이름이랑 본인 그거 이메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유저스 노 리플라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눌러가지고 본인 이메일로 설정하시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형상관리 도구에서 말하는 커밋과 푸시, 뭐 풀, 브랜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커밋이랑 푸시 이런 것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 보자고요. 근데 커밋이랑 푸시를 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 저장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저장소. 이 저장소라는 게 영어로는 리포지토리이고요. 리포지토리. 이 저장소, 그러니까 리포지토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파일 자체도 저장을 하지만 그 파일 자체도 저장을 하지만 그 파일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등등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GitHub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는 그냥 GitHub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이제 뭐 올리고 받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Git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키 눌러서 git 해서 git bash 하는 git bash라는 걸 한번 켜보시겠어요? git bash. 자, 우선 요걸 한번 켜보세요. git bash. 일단은 글자를 조금 키우고, 자, git bash라는 걸 한번 켜보십시오. git bash. 뭐 다들 켰겠지만 윈도우 키 눌러서 요거 git bash라는 친구를 켜보시고요. 아마 까만 창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그 전에 일단 해줘야 되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 git config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쩌고 하는 이거를요, 저랑 좀 같이 좀 해볼게요. 요게 이 브랜치라는 거를 그 기본값을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좀 바꿀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GitHub랑 좀 원활하게 이제 통일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던지, 아니 공유 폴더에 있는 요 슬라이드에 요거 회색깔 요거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init 디폴트 브랜치 메인 엔터 치시고요. 네. 그래서 git 한 칸 띄고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init default branch main 할 겁니다.
그 git에는요, github도 그렇고 git도 그렇고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git에서는 기본 브랜치가 마스터이고요. github에서는 기본 브랜치를 메인을 씁니다. 2020년대, 그러니까 2020년 한 5월경에 제가 처음 수업했을 당시에는 5월 맞나? 하여튼 그때 처음 수업했을 당시에는 github도 기본 브랜치명이 마스터였어요. 일단 뭐 브랜치라는 개념 자체를 뭐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 기본 값이 마스터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브랜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의 기본 값이 마스터였는데 이제 github는요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메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요 git이랑 github도 서로 연동해서 쓸 거거든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git을 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얘는 뭐 마스터고 얘는 메인이 기본이면은 나중에 좀 이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통일해주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이제 git에 보면요. git GUI라는 친구가 있는데 git GUI라고 GitHub처럼 이제 약간 형상 관리 히스토리를 이렇게 그 GUI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git config 요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를 또 따라서 치시면 돼요. git config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GUI.encoding 해서 UTF 빼기 8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들이에요. 제가 요거는 공유 폴더에 좀 저장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메모장 형태로도 남겨놓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기본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작업들이 이거 두 가지라서. 그래서 디폴트 브랜치 메인이랑 요거 GUI 인코딩 UTF-8 요거를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Gi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GitHub랑 GitHub 데스크탑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Git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가르쳐줬던 그런 개념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각자 쓰고 싶은 폴더 적당한 폴더를 하나 골라보시고요. 적당한 폴더 하나 골라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폴더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오픈 git GUI here, 오픈 git bash here 요거 보이세요? 네, 여기서 오픈 git bash here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또 뜨죠?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까만 화면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창이 뜰 겁니다. git bash 창. 그래서 이런 창을요. git bash 창 혹은 git 콘솔 창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git init라고 적습니다. 네, 그래서 git init라고 적으면은 이렇게 점 git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점 git이라는 게 생겨요. 점 git. 그리고 그 점 git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설명을 적어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뭐 점 git의 정체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형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git 안에 이 파일들 있죠? 여기 이 파일들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거냐면 어떤 파일이 언제 저장이 되었고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 점깃 자체는요. 이 점깃 자체는 이제 뭐 여기에 뭐 얘를 한 뭐 100기가쯤 저장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이 형상 정보 자체가 100기가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100기가 정도의 형상을 관리할 정도면 얘도 용량은 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점 깃을 했으면 이제 이 안에다가 내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문서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녕. 그래서 뭐 헬로 월드 아무렇게나 대충 적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파일 아무거나 적고 저장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git add 점 해보세요. git add 점. 그 다음에 git commit -m 에서 뭐 파일 추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git log 이렇게 쳐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쉽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git init, init 한 거는 init이 뭐죠? initialize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폴더를 내가 리포지토리, 그러니까 저장소로 쓰겠다라고 내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뭐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폴더 안에 저장돼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히스토리를 관리해 주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it add 점은 뭐냐면 이 폴더 안에 뭐 파일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git add 점을 한번 해줘야 돼요. 감지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뭔가 변경이 있냐 없냐 감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변경한 거에 대해서 commit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남깁니다. 파일 추가라고 내용을 남기고요. 이렇게 git log라고 쓰면은 이제 뭐 언제 뭐 내용이 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파일,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뭐 내용을 아무거나 대충 추가해보시고, 뭐 변경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방금 이거 만든 파일을 대충 뭐 파일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git add 점, 그러니까 git 한 칸 띄고 add 한 칸 띄고 점, 한 다음에 git commit -m 뭐 파일 수정 이렇게 적고 다시 git log 해보세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파일 수정 한번 하시고 git add 점 그 다음에 요거 git commit m 뭐 파일 수정 적으시고 git log에서 이제 찍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들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git log 하면은 이번에는 파일 수정, 파일 추가해서 뭔가 내용이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한다는 거는요. 이 저장소 안에 이 폴더 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사실 git log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어. 이게 굉장히 옛날 분들은 git 로그 뭐 이거 이용해서 뭐 히스토리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자, 이 상태에서 이 폴더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Open Git GUI here 보이세요? 보이죠?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런 놀이끼리한 창이 뜨죠? 여기서 리포지토리 클릭하시고 비주얼라이즈 올 브랜치 히스토리 아니면 뭐 비주얼라이즈 메인스 히스토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림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 파일 추가 부분 보면은 녹색깔 글자로 헬로 월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파일 수정을 보면은 빨간 색깔 글자 헬로 월드 있고 녹색깔 글자로 내가 방금 수정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가지고 내 거 파일, 폴더가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추가되고 삭제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거를 누가 했는지도 남죠. 그래서 내 거 소프트웨어가 버그가 생겼다. 어제까지 잘 되던 게 누군가의 수정으로 인해서 버그가 생겼다. git 히스토리 뒤져보면은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내서 이제 그 족칠 수가 있겠죠. 네.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족침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털렸어요. 왜 코드를 그렇게 짜냐? 당신은 컴공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많이 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과정을 커밋이라고 합니다. 커밋.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안녕이란 녀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뭐 안녕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만든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뭐 대충 뭐 내용도 변경해 보시고 그러니까 파일 하나 추가했고 내용 변경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픈 git GUI here. 이번엔 git GUI로 가봅시다. git GUI. 그 다음에 F5번 한번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하여튼 여기에 언스테이지 체인지스라고 해서 뭔가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지 체인지스를 누릅니다. 이 스테이지 체인지스를 누르는 게 바로 git add 점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커밋이 바로 git 커밋이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체인지스를 한번 누르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뭐 새로운 내용 추가하고 커밋을 해요. 커밋.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커밋 설명했고요. 일단 푸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커밋은 내 컴퓨터에서만 이런 그 변동 내역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푸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들한테까지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깃이나 깃허브 데스크탑이나 내 컴퓨터 안에서만 그냥 저장하는 건 커밋이다. 그리고 github.com에서 볼 수 있으면 푸시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으면. 그래서 푸시는 좀 이따 해볼 거고 일단은 커밋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랑 브랜치, 뭐 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랜치를 한번 볼게요. 브랜치. 브랜치라는 거는 가지, 분기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선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다시 git bash here 눌러보세요. git bash here. git bash here. 어때? 원진 형욱 좀 너무 빠른가요? 네, 괜찮죠? 음. 여기서 이제 git branch 뭐 my test 이렇게 적고요. git checkout my test 이렇게 적어봐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 메인 브랜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사실 이 메인으로 그냥 쭉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특정 버전에서 이 버전에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업데이트본을 쓰고 싶지 않대요. 음. 그래서 그 회사만을 위한 다른 별도의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어떠한 다른 회사의 그 요구사항도 메인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파란 색깔로 분기되어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이제 뭐 코드를 바꾸려고 하니까 if else 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거 한 회사 때문에 너무나 이제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따로 뗀 거예요.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 해서 담당자 하나 따로 정해서 그 사람 보고 그냥 관리하게 하고 우리 회사의 메인은 그냥 쭉 가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정했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래서 메인은 메인대로 가고 브랜치는 브랜치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치 일단은 그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뭐냐면 제가 브랜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이랑 마이 테스트 있는데 여기 자세히 잘 보시면은 요 마이 테스트 부분이 좀 더 이제 굵게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글자 굵게 돼 있는 게 보이시나요? 메인보다 마이 테스트가 조금 더 굵은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이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점 기순 지우지 마시고 점 기순 절대 지우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뭐 파일 하나 아무거나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git bash here 클릭하시고 자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여기 메인이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마이 테스트라고 적혀 있죠. 이게 현재의 브랜치명 그러니까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요거를 git add 뭐 git commit -m 파일 뭐 대충 적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마이 테스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파일 하나 추가해 봤고 뭐 그거에 맞게끔 하면 이제 변경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git checkout main. 그럼 파일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git checkout my test 하면은 요 녀석이 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럼 요거를 이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Open Git GUI Here 가서 리포지토리 가서 Visualize All Branch History 가서 일단 지금 요렇게 보기에는 마이 테스트랑 메인이랑 요게 지금 뭔가 좀 시각적으로 표현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메인에 가서 뭔가 더 작업을 좀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git bash here 가서 다시 git checkout main 하고 뭐 파일을 아무거나 대충 하나 또 만들게요. 뭐 goodbye world 브랜치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git commit하고 git add git commit -m 뭐 goodbye 뭐 대충 추가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git GUI here 가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오는지 봅시다. 이제 내가 원하는 좀 그럴싸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점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 테스트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메인은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메인을 가지고 소스를 계속 관리하다가 어떤 특정한 고객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의 소스를 좀 많이 바꿔야 된다. 근데 그 고객 한 명 때문에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은 브랜치를 따로 떼서 그 고객만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브랜치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많아진 상태에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 진짜 체계적인 회사라면은 이게 하나예요. 그냥. 뭐 생각해봐요. 여러분, 갤럭시 아이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나요? 나는 뭐 갤럭시 뭐냐 S24 쓰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뭐 핸드폰 정중앙 액정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커스터마이징 다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냥 사지 말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에서 여러분 자동차 샀는데 지금 뭐 포레스트 뭐 그린이라는 색을 만약에 샀다 칩시다. 아 이거 군대 색깔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나요? 안 바꿔줘요. 그냥 니 돈 니가 알아서 가서 바꿔라고 하죠. 근데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같은 데서 뭐 해달라면 다 해줘요. 왜냐? 을이니까. 그래서 그 고객에 따라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하나의 브랜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소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영업상, 업무상,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브랜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그 저 같은 경우도 뭐 남아있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브랜치 하나 만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코드가 if, else 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부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특정한 회사 거면은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라. 예, 그래서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꾸는 코드를 짜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드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냥 브랜치를 새로 따고 그냥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치를 새로 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브랜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깃이 지금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만 관리하는 거는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깃을요, 깃허브랑 연동이 가능하고, 또 이 깃허브에서도 커밋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회사에서 이제 깃허브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는 깃허브 쓰지 않아요. 왜냐면 깃허브 자체가 지금 코파일럿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코딩해주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누구 코드를 학습했겠어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코드를 학습한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내 서버 안에다가 깃을 설치해요. 우리가 방금 했던 깃이랑 깃구이 되는 그거 있죠. 그 사내 서버에다 설치해서 그 서버에다가 이제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서버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깃허브를 또 쓰는 거고 또 회사에서도 이제 깃허브를 써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깃허브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밋이랑 그 다음에 브랜치 개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회원가입했던 깃허브랑 한번 연동을 해보자고요. 자, 인터넷 웹브라우저 켜시고 github.com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그인까지 다 됐나요? 아마 여러분들 저장소를 다 하나씩 만들었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저장소가 뭔지 까먹었으니까 새로 좀 만들게요. 여기 뉴 클릭해서 녹색 버튼 뉴 있죠? 뉴. 여기서 이름 뭐 적당히 아무거나 지으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지으셔도 되고 여기서 추천해주는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이름 적당히 지으시고 이게 퍼블릭으로 할 건지 프라이빗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든 이 깃허브를 그 다른 회사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퍼블릭. 나 혼자만 쓰고 싶다. 프라이빗 하면 됩니다. 일단은 퍼블릭으로 좀 따라 하시고요. 그다음 add 리드미 요거 체크해 주세요. 리드미 파일은 글자 그대로 리드미 파일인데요. 요게 달려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달려 있는 게 좀 편해요. 일단 요 choose your license. 라이센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add.git ignore 있는데 얘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또 한번 설명할게요. git ignore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바를 예로 들면 요 빌드 폴더에 있는 이런 점 클래스 이런 파일들 있잖아요. 내가 자바로 뭐 작업할 때마다 이 점 클래스가 바뀌거든요. 근데 점 클래스를 까서 보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좋을 건 없어요. 유용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예요. 불필요한 정보. 대신에 이제 여기 SRC에 뭐 자바에 있는 여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스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점 이그노가 뭐냐면 점 클래스처럼 뭐 좀 알아보기 뭐 그러니까 뭐냐 변경돼도 내가 관리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정하지 맙시다. 일단 이거 냅둬요. 왜냐면 이거 잘못 지정하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그노에 요런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압축 파일 자체가 GitHub 사이트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컴퓨터 켰어요. GitHub 들어갔어요. 압축된 게 안 보여요. 왜냐? 형상 관리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추가하지 말고요. 일단 냅두고 여기 Create Repository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 클릭하시고 여기 녹색 버튼 클릭하시고 요거 Copy to URL to Clipboard 눌러보세요. 클릭하셨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방금 만든 이 폴더 나가고 이 폴더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폴더 다시 만들어봐요. 아무것도 없는 새 폴더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제 뭐 알려드릴 거냐면 그 다음에 푸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풀 한다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풀이라는 말 자체가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당기다, 땡긴다. 그래서 풀 땡겨와. 회사 서버에 있는 거 땡겨와. 깃허브에 있는 거 땡겨와. 이 말은 풀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풀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저장소랑 내 거 폴더로 서로 연결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푸시한다는 거는 내가 커밋한 내용을 깃허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 거 저장 공간이 프라이빗이라면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 어, 그 내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오픈하는 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비어있는 폴더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git 오픈 git bash here 클릭하시고 git init 다시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그 다음에 git 풀 하고 아까 우리 복사했던 거 기억나죠? Shift Insert 키를 누르면은 요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메인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요. 여기 readme.md라는 파일이 새로 생길 겁니다. 보이시나요? 어? 요거 적었죠? 그 새로운 폴더도 했죠? 그 뭐냐, 본인이 만든 그 폴더 바깥에 다른 폴더 새로 만들어서 한 거죠. 그리고 git 풀하고 shift insert를 누르면 아까 그 제가 클릭하라고 했던 그게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됐나요, 혹시? 혹시 안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됐나요? 리드미가 여기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 혹시 요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코드로 열기 나오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HTML 하나 만들어 봅시다. 심심하니까. 코드를 열기가 나오죠? 여기서 요거 새 파일 클릭하시고 뭐 test.html, index.html 요거 하시고요. 느낌표하고 엔터 치면은 HTML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로렘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무작위 글자들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죠? 뭐 여기까지만 적읍시다. 일단은 꺼보세요. 그럼 여기 HTML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그 git 있죠? git 요거 git 여기서 내가 git commit -m 한 다음에 HTML 파일 하나 만들었음 이렇게 적어요. 아, git commit 죄송해요. git add 점부터 해야 되지. 미안해요. 자, git 한 칸 띄고 add 한 칸 띄고 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추가하고 git add 하고 요거 하라고요. 됐나요?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그냥 뭐 이동준 바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뭐 사랑해요 이동준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저는 그냥 로렘하고 엔터 쳤어요. 그냥 막간을 이용한 장난. 이 보면요 로렘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 로렘도 있고 차이니즈 로렘도 있고요. 뭐 로렘 픽섬도 있고 로렘 왓에버도 있고 뭐 퍼시안 로렘이라고 해서
정체불명의 문자도 있고요. 여기 뭐 파르시, 그다음에 뭐 바르크낙 해서 뭐 히브리어도 있어. 히브리어 로렘도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자바르크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 한글 로렘은 없는데 그건 이제 뭐 한영빈 님이 만들어서 올려놓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HTML 더블 클릭하면은 로렘 여기 나오고요. 어. 그냥 아무거나 파일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장자가 HTML인 파일 아무거나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 다 하셨나요? 그리고 혹시 커밋까지 다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일단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봐봐요. 일단은 커밋까지 하면요. 내 컴퓨터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git 로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git GUI 히얼에서 여기 GUI에서 봐도 나옵니다. 내가 뭘 추가했는지. 그러나 내 거 GitHub 사이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맞죠? 내 거 GitHub 사이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어요.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 요거 혹시 git 콘솔 창 다 켜져 있나요? 이렇게? 자, 절 따라해 보세요. git push 그 다음에 shift insert 누르고 그 다음에 main 적고 엔터 쳐보세요. git push 요거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뭐 바로 될 수도 있는데 뭐 대충 요런 창이 또 뜰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하면 돼요. 내가 GitHub 사이트를 로그인해야 올릴 수 있는 거죠. Sign in with your browser. 그래서 뭐 대충 뭐 authentication succeed라고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에 제 거가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success란 창이 대충 뜨고 이렇게 이제 뭔가 메시지가 쭉 뜨고요. 뭔가 메시지가 쭉 뜨고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내 거 GitHub를 여기 사이트를 다시 새로 고침해 보잖아요. index.html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커밋, 커밋이랑 푸시 설명했습니다. 커밋은 내 컴퓨터에서만 저장하는 거, 푸시는 공개된 장소. 물론 이제 내 저장소가 프라이빗하다. 그러면은 내가 초대한 사람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 컴퓨터 이외의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푸시. 내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커밋. 뭐를? 저장 내역을, 히스토리를. 아시겠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놓친 거 있거나 질문 있거나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자, 풀의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저장소에 있는 거를 통짜리로 갖고 온 것도 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동료가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잔뜩 했다 칩시다. 잔뜩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요거밖에 안 돼 있어. 그랬을 때 그거 갖고 온 것도 풀이라고 해, 풀. 자, 이제 이 웹사이트에다 한번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웹사이트에다가 여기 add 파일에서 create new 파일 클릭하시고 뭐 test.txt에서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고요. 이 GitHub 사이트에서 내가 커밋을 하면요. 그게 곧 푸시가 됩니다. 내가 사이트에다 바로 올리는 거니까. 내가 커밋하자마자 그냥 푸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mit change. 뭐 그다음 파일 한 개만 더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다 칩시다. 자, 어때요? 파일 두 개 추가했어요? 여기 사이트에다가. 자, 풀의 두 번째 의미. 지금 내 폴더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풀에는 index.html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방금 풀한 hello 2024-0527이라는 저장소에는 최신 파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심지어 index.html도 변경이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 동료가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폴란드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 내 동료가 이것저것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 소스랑 합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git 풀 한 다음에 shift insert 그 다음에 메인 적어보세요. 혹시 내 거 이거 주소가 이 주소 안 땡겨와진다. shift insert 눌렀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사이트 GitHub 사이트 가서 뭐 이거 왜 이래? 저장소 다시 들어가가지고 코드에 가서 copy URL to clipboard 요거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git 풀 그 이름 적고 메인 적어요. 그러니까 사이트 적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최신 버전을 땡겨 옵니다. 풀 한다는 게 당기다라는 뜻이고요. 땡겨 온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파일만 땡겨 온 게 아니고요. 히스토리도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내 동료가 커밋할 때 메시지만 잘 적었으면은 내 동료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코드.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고 칩시다. 어떤 로봇이랑 연결돼 있는데 그 로봇의 모터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동할지를 해놓은 코드예요. 근데 내 동료가 귀찮다는 이유로 요거를 그냥 true로 바꿔버리고 테스트하고 그냥 퇴근했어요. 근데 다음날 하려는데 모터를 키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작동하려고 그러고 막 뿅뿅뿅 거리고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반대로 내 동료가 이거를 폴스로 해놓고 퇴근해 나가지고 내가 모터를 켜고 뭔 짓을 해도 기계가 안 움직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을 몰랐다. 그럼 그냥 욕하면서 이거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알잖아요? 그럼 그 히스토리 들어가 봐요. 바꾼 놈 한영빈. 그럼 이제 한영빈을 노영춘이 부르겠죠. 대가리 박으라고 하겠죠. 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그렇게 뭐 이제 정죄하는 용도가 아니고 뭐 누가 이제 뭘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아야 한영빈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이거 무슨 이유로 바꿨냐? 그러니까 뭐 화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근데 예를 들어 뭐 한영빈이 그 실수했다 이게 아니고 뭐 합당한 이유로 바꿨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록도 같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git GUI here 가가지고 리포지토리 가서
visualize all branch history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변경 내역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변경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전에 했던 히스토리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여기에 이 풀 있잖아, 풀. 풀이 사실은 이 클론이라는 개념이랑 또 연관이 있거든요. 클론? 근데 이제 클론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브랜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풀과 브랜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풀과 클론. 클론은 이제 마스터 브랜치, 그러니까 기본 브랜치랑 다른 브랜치들의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브랜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어.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거고, 풀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치만 갖고 옵니다. 갖고 오긴 하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요 GitHub 사이트에서 여기 메인 부분 뭐냐 이 사이트에 보면은 내 거 저장소에 요 메인 있죠. 메인 스위치 브랜치 어쩌고 보여요? 여기서 아무거나 뭐 마이 테스트 이렇게 적어서 create 브랜치 마이 테스트 from main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브랜치 한 개 더 만듭시다. 뭐 your test 이렇게 해서 브랜치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치가 메인, 마이 테스트, your 테스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제 클론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클론.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시거나 이게 한번 좀 이게 되새김질을 해봐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커밋하고 푸시하는 게 다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냥 커밋 푸시가 전부긴 한데 다만 이제 클론이랑 풀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뭐야 풀 그다음에 뭐 그 클론을 모르면은 커밋 푸시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익숙해지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마이 테스트 가서는 여기 test.txt 요거 지워버리고요. 어떻게 지우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요거 클릭해서 딜리트, 커밋 지우는 거에 대해서도 커밋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텍스트 파일만 좀 지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요 메인 브랜치는 파일이 지금 3개 다 있고요. 마이 테스트에는 텍스트 파일 지웠고 your 테스트에서는 HTML을 지워봅시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없어요. 그냥 눈에 잘 보이라고. 이번에는 여기서 그냥 HTML을 그냥 지워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your 테스트, my 테스트, 메인이 다 이제 모양이 다릅니다. 다들 여기까지 혹시 했어요? 그러니까 GitHub 사이트에서 요거 그 브랜치 2개 만들고 파일 추가하는 뭐 파일 특정 파일 삭제하고 이런 거 했냐고요. 그러니까 메인으로부터 지금 분기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파일을 다 있을 거예요. 텍스트 파일 2개랑 HTML 파일. 그래서 브랜치별로 이제 뭐 어떤 거는 HTML만 지우고 어떤 거는 텍스트만 지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못한 사람? 놓쳤거나 안 지워졌다고? 안 지워진 게 아니고 커밋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뭘 할 거냐면 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론이라는 거는
모든 브랜치 정보를 다 받아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당한 폴더 하나 선택하시고, 뭐, DJ 클론, 적당한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클론이라는 건 모든 브랜치 정보를 다 갖고 오는 건데요. 뭐, git 콘솔, 그러니까 배시죠. git GUI,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탑, 모두 다 됩니다. 클론은. 자, 그런데 풀 있죠, 풀. 일부 브랜치만 가져오기. 요거는요, only git bash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야, GitHub나 어디 원격 저장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서버죠. 거기에 있는 거를 땡겨 오는 건데 특정 브랜치만 땡겨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클론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땡겨 옵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특정 회사에 대해서 브랜치가 굉장히 많은 회사는 예를 들어 브랜치가 한 10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개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갖고 와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풀로 땡겨오고 나는 정보가 다 필요하다. 그럼 클론으로 땡겨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정한 브랜치를 딱 골라서 땡겨오는 거는 git bash만 돼요. 자, 하나씩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git bash here 해서 git 클론. 자, git 클론한 다음에 우리 이 저장소 있죠, 저장소? 요 녀석의 주소 이거 아까 복사했던 거. 이 코드에서 이 복사했던 주소를 git 클론에서 shift insert 키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왜 안 되니? 엔터를 치면은 git 클론 하면서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 그 풀 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요. 아까 풀 했을 때는 내가 여기는 저장소예요라고 지정하고 나서 땡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폴더를 만들고 이 녀석은 저장소예요라고 내가 지정을 한 다음에 땡겨왔는데 클론 같은 경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git 클론하고 이거 뭐야 그 리포지토리 주소만 적으니까 바로 가져와졌어요. 심지어 폴더 째로 갖고 왔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git GUI here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브랜치 가서 체크아웃해서 체크아웃이 아니고 요거 죄송해요. 여기 리포지토리 가서 비주얼라이즈 올 브랜치 스토리 가서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지점으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체크아웃 디스 브랜치 하면은 마이 테스트로 바뀌고 체크아웃 디스 브랜치 하면 your 테스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메인 부분에다가 뭐 체크아웃 디스 브랜치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메인 브랜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저장소로 그냥 통짜리로 그냥 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치 정보까지 전부 다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만 딱 그냥 하나 갖고 왔다면 클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지고 왔다고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 지울게요. 이게 불필요한 파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우고 끄고 DJ DB 이런 건 지우면 안 되지.
DJ 깃허브 요것도 지워야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GUI 히얼 있죠? git GUI. GUI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제 DJ 클론. 적당히 폴더 만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번에는 오픈 git GUI here 들어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폴더에서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저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놀이끼리한 창이 뜨는데요. 이게 저장소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에 아무것도 없는 폴더 안에다가 git GUI를 켜면은 이런 창이 뜬다고요. 형빈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론 existing repository 누르면 돼요. 그래서 소스 로케이션 내 거 그 저장소로 잡고요. 브라우저 클릭해서 폴더 선택하고 여기다가 슬래시에서 적당한 폴더 아무거나 지정해 줘야 돼요. 이름은 아무거나 써줘야 합니다. 반드시. 안 써주면 안 돼요. 이게 헬로 DJ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이 내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클론 해도 이렇게 또 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클론이라고 합니다. 클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일단 이거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깃허브 데스크탑 켜보세요. 깃허브 데스크탑 보라돌이. 깃허브 데스크탑을 켭니다. 여기 보라돌이 켰어요 이거. 깃허브 데스크탑. 여기서 파일에 가서 클론 리포지토리 보이시죠? 파일에 클론 리포지토리 클릭하시고 여기 github.com에 뭐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만든 요거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폴더를 적당히 선택을 합니다. 여기 뭐 난 DJ 클론 안에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DJ 클론 안에 지정해서 클론 누르면은 이제 깃허브 데스크탑으로 클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런트 브랜치에서 뭐 오리진, 마이테스트에서 요거 브랜치명 바꿀 수 있어요. 마이테스트로 바꾸면 텍스트 파일 다 지워지고 your 테스트로 바꾸면 HTML 파일 다 지워져 있고 메인이면은 다 그냥 그대로 있고 그리고 히스토리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젝트 할 때는요. 이메일로 공유하고 공유 폴더로 공유하고 USB에 넣었다면은 물론 뭐 사실 저도 지금도 그게 편하긴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는 그 형상 관리 도구를 통해서 백업도 좀 할 수 있고 내 팀원이 저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추적도 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형상 관리 도구 해서 그 변경 내역 이런 거 볼 수 있고 형상 파일 정보 이 형상 정보 자체는 용량이 굉장히 작고요. 용량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깃과 깃허브의 차이 설명했고 여러분 직접 한번 봤죠? 깃허브 사이트 해보고 깃허브 데스크탑 봤고 커밋 푸시 풀 브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깃에 있는 기본 브랜치를 마스터가 아니라 메인으로 변경했고 GitHub 가입해 봤고요. 깃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갖고 오고요. 특정 브랜치만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여기 풀이라는 걸 쓰면 돼요. 풀이라는 거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it 브랜치 하면은 새로운 분기점 생성되고 체크아웃 하면은 그 녀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 근데 여기서 좀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DJ 클론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왔잖아, 우리가 클론으로. 클론으로 받아온 상태에서요. 내가 이제 아무거나 뭐 파일을 적당히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서 GitHub 데스크탑이나 git GUI로 커밋하고 푸시하셔도 되는데요. 어, GitHub 데스크탑이나 git GUI로 해도 되는데 git 콘솔로 할 때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하나 대충 추가해봤나요? 클론한 거에 대해서.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git 그 bash here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git add 점 한 다음에 뭐 git commit -m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잘 봐요. git push origin 그 다음에 main 이렇게 해보세요. 이 오리진이라는 게 뭐냐면 오리진이라는 게 클론을 할 경우 오리진이라는 이름의 저장소 주소가 저장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맨날 그 주소 있잖아요. 그거 뭐 맨날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git push origin main 해도 그냥 오리진이라고 적어도 얘가 알아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용천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참고로 만약에 내가 특정 브랜치만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풀을 써야겠죠? 풀을 쓰면 되는데 git remote add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git remote add origin 한 다음에 그 이름 적어주면요. 뭐 풀에서도 오리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it pull origin 뭐 마스터, git pull origin ma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 add에서 그 git add 점 하면은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뭐 git 스테이터스 이런 거 해서 또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 사람이서 쓰다 보면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 폴더로 썼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게 덮어쓰기 해버리면은 복구할 방법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깃은요, 이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음. 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얘는요, 가장 최신 상태가 오전 11시 23분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1시 26분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한번 다이렉트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 메인 브랜치에 가서 웹사이트에다가 한번 뭔가를 수정해 보자고요. 여기 index.html에 가서 웹사이트의 메인 브랜치 가서 여기 내 거의 저장소에 메인 브랜치 선택하시고 index.html 가서 여기 edit this 파일 요거 연필 모양 눌러서 혹시 놓친 사람 edit this 파일 눌러서 뭐 내용을 대충 적어 봅시다. 뭐 안녕 이렇게 적고 커밋하고 뭐 여기다 커밋 메시지 적어도 되겠죠. 여기는 뭐 대략적인 메시지 이건 좀 자세한 메시지에서 커밋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동료 중에 한 명이 야근을 한 거예요. 나는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내 동료 중에 한 명이 야근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쓰는 저장소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올려놓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인덱스 HTML과 여기 최신 버전이 서로 내용이 안 맞죠? 안 맞아요. 보시면은, 맞지 않잖아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기존에 공유 폴더 방식을 썼다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덮어쓰기 하면 내 동료가 저장한 게 날아갑니다. 자, 근데 이제 달라요. 깃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최신 버전과 지금 여기 내 거가 지금 내용이 다른데 원래 정석은 뭐냐면 정석은 내가 풀해서 새로운 거를 갖고 오고 나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변경된 게 없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하셨나요? 음. 여기 인덱스 HTML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요. 뭐 뭐 3 해서 뭐 대충 이렇게 작업하고 끕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커밋하고 푸시하는 거 git 뭐 git 구이로 하든 아니면 뭐 git 콘솔로 하든 GitHub 데스크탑으로 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를 GitHub 데스크탑으로 당겨왔죠. 맞나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거랑 지금 이 원격지에 있는 게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 메시지를 대충 적고 커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근데 일단 눌러봐요. 그냥 고. 자, 누르려고 했더니 여기 뭐가 뜨냐면 conflict라고 떠요. conflict. conflict라는 단어는 충돌됐다라는 뜻이에요. 충돌. 그러니까 나 말고 먼저 누군가가 이 파일을 지금 수정을 했다. 그래서 너랑 얘랑 충돌이 일어났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6시에 칼퇴하고 한영빈이 밤 한 11시까지 작업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푸시한다고 해도 한영빈께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 폴더 방식이면 한영빈의 작업물이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 두 가지를 해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 커밋을 취소하고 일단 백업하고 일단 내가 작업한 걸 어딘가 백업해요. 그리고 커밋 취소. 그 다음에 다시 폴해서 최신 버전 받아와요. 그 다음에 비욘드로 비교해서 뭐 비욘드 컴페어든 뭐 윈 머지는 비교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만 추가 후 푸시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순수하게 풀 푸시만 하는 저장소 하나 마련해놔요. 그리고 작업용 저장소 마련해요. 그래서 순수 풀 푸시 저장소를 풀한 다음 내 거 작업
집중인 저장소랑 비욘드로 비교해서 푸시를 해요. 순수 그 저장소를 푸시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작업한 거를 일단 어딘가에다가 백업을 해두고 일단 이걸 취소해 줘야 돼요. 취소하고 최신 버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작업한 게 날아가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장순재님? 진짜 이해했어요? 음. 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요거 이 부분 Show in Explorer 가보면은 내 거 파일 있죠? 얘를 여기 저장소 바깥에다가 뭐 대충 일단은 피신을 시켜놓고 백업용이니까 피신 시켜놓고 다시 이거 켜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Discard Changed 있죠? Discard 하는 게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취소해요. 취소하고 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내 거 커밋한 거 자체가 지금 undo 커밋 해야 돼. undo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discard changes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새로 작업한 게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풀 눌러줘요. 풀. 자, 그러면은 내 동료가 추가한 게 일단 이렇게 오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 거랑 비교해요. 비욘드 컴페어로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 거는 뭐 BBE 추가했고 내 동료는 안용 추가했으니까 이거 BBE만 이렇게 클릭해서 집어넣으면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커밋해서 푸시해서 올리면은 내 거랑 내 동료 거가 충돌이 나지 않고 다 반영이 됩니다. 소스에.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같은 파일을 동시에 작업했을 때만 이렇고요. 서로 다른 파일을 작업하잖아요.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A 파일, 박지선님은 B 파일 작업하잖아요. 서로 충돌 날 일이 없어요. 근데 나랑 박지선이 똑같이 C 파일을 작업하는 순간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누군가가 작업한 게 날아가는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는 거죠. 절대로.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요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한 개 더 만듭니다. 자, 여기 요 녀석 가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얘를 뭐 create alias에서 이름 바꿔요. 얘를 뭐 이제 뭐 only, full push 이렇게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클론에서 저장소 한 개 더 만들어요.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듭니다. 뭐 경로가 겹치면은 적당히 다른 데다가 또 만들어요. 뭐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똑같은 걸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풀하고 푸시만 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실제 작업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고 제 팀장님도 썼던 방법인데 뭐 팀장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서 써봐. 내 말이 정답은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게 편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형상 관리가 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면 무의미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남들이랑 충돌 나는 일 은근히 많거든요. 어.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는 오직 다른 거 받는 거랑 올리는 것만 하고요. 하나는 작업만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다시 여기 GitHub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우리 방금 작업했던 그 저장소에 가서 여기 index.html 가서 뭐 한 개만 더 수정해 봅시다. 이번에는 h2 태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h2 태그 대충 추가합니다. 그럼 h3, h2, h1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다 됐나요? 경호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똑같은 저장소로 지금 내가 두 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only 풀 푸시 말고 그냥 받은 거.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풀 땡기지 말고 풀 누르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아무거나 작업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로렘을 뭐 H1으로 한번 감싸 볼게요. 그냥 로렘을 H1으로 감싸기만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커밋하고 커밋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푸시 안 돼요. 푸시 안 되겠죠, 이지환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방금 웹사이트에서 올린 게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 최신 버전이랑 얘랑 지금 충돌 난 거잖아요. 같은 파일 수정했으니까. 원진님 이해했죠? 용천님 이해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얘기하고. 혹시 사이트에 있는 거 바꿔봤어요? 요거 사이트에 있는 거 github.com에 있는 요거는 한번 바꿔봤어요? 혹시 요거에 내 컴퓨터에 있는 건 바꿔봤어요? 그, 그니까 내가 지금 두 개를 클론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얘는 가장 최근 상태가 뭐 BBE 안녕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원격지에 올라가 있는 최신 상태는 BBE 히읗 히응 안녕 이렇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푸시하게 되면은 무조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자, 절 따라하세요. 여기 only 풀 푸시 돼 있는 얘 있죠. 여기서 fetch origin 한번 눌러주시고 fetch라는 건 동기화 한다는 거예요. 동기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풀 해요. 풀 뭐야 땡기다는 거예요. 땡기다 땡겨와요. 뭐를? 최신 버전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가장 최신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장 최신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는 가장 최근 내용이 들어갔어요. 내가 github.com에 올린 가장 최근 내용.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지금 얘랑 어쨌든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그 풀 하고 나서 쇼인 익스플로러 가서 쇼인 익스플로러 클릭하시면 쇼인 익스플로러 클릭하시면 이 폴더 나오는데 이 폴더 째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렉트 레프트 폴 컴페어 클릭 그 다음에 마이 워크 안에 있는 이 녀석도 컴페어 투 헬로 모시기 클릭 그럼 폴더째로 비교되겠죠? 됐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마이 워크 폴더에는 얘랑 서로 비욘드 컴페어를 비교하고 싶다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작업한 거랑 최신 버전이랑 서로 비교해서 내가 작업한 거 중에 우리 동료들한테 그 추가해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올리면 충돌이 나니까 그냥 풀 하는 거랑 푸시하는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select left file for compare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풀 푸시하는 녀석 컴페어해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 워크 안에 있는 내 거고 오른쪽에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동료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 스왑 눌러서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동료 거 이렇게 바꾸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여기 컨트롤 A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컴페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컴페어 컨텐츠. 여기 룰 베이스 체크하시고 스타트 눌러서 여기 디프 누르면은 빨간 색깔 보이죠? 빨간 색깔. 여기 점 깃은 볼 필요 없어요. 점 깃은 볼 필요 없고 여기 소스를 보니까 이건 지금 최신 버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 요건 지금 내 건데 이거는 최신 버전 코드니까 이게 맞고 요거는 지금 내가 반영을 해야 되는 그 내 몫의 작업이라 칩시다. 그것만 이렇게 싹 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그쳐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동료가 한 것도 내가 갖고 싶어. 갖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only 풀 푸시에서 풀이랑 푸시만 하는 거 있죠? 순수하게. 여기다가 커밋하고 푸시하면 돼요. 그러면 내 거랑 내 동료 거가 충돌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커밋만 되고 내 거는 커밋만 되고 푸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 것도 옛날 버전인 상태에서 계속 작업했으니까. 그게 찝찝하면은 only 풀 푸시를 내 거 작업용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거를 또 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내 거 소스도 온전히 작업물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거 올릴 때 무조건 테스트하고 올리셔야 돼요. 내 거 된다고 그냥 코드 띡 올려놓고 가버리면은 테스트 안 하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작업 다 했다고 기세다가 올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퇴근했어. 근데 나는 내 거 일 때문에 야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거를 뭐 해결을 하래요. 그래서 입에 깃 들어가 보니까 반영돼 있길래 그거 반영해서 기계 연결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안 돼. 코드 뭐가 빠진 거, 아니, 빌드도 안 돼 심지어. 그러면은 진짜 열받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또 그 코드 또 추가해가지고 또 넣어야 돼요. 사실은 뭐 그랬던 적도 있지만 제가 욕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야, 씨, 이거 테스트하고 넣어야지 이 자식아 이러면서 욕 먹었던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커밋, 푸시, 풀, 클론, 브랜치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건 좀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저장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내용인데요. 이 깃이 진가를 하려면요. 팀풀 해야 돼, 팀풀.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 좀 해보시고요. 한번 이제 이따 수업 시간에는 그 팀원들끼리 한번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 거 저장소를 나 혼자만 이제 커밋 푸시하는 게 아니고 내 동료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내 거 저장소 들어가서 여기 세팅즈.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여기 세팅이 아니에요. 내 저장소에서의 세팅입니다. 여기서 여기 콜라보레이터스에 가서 add people 가서 내 동료의 아이디나 그 이메일 넣으면 돼요. 깃허브 가입했을 때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동료는 그거를 보고 승인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 이메일로 바로 옵니다. 아니면 여기 보면은 요거 you have unread notification 요런 데 보면은
이런데 이제 와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안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본인 이메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녹화를 끄고 제가 초대를 돌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밋, 푸시, 풀 다 배웠고 어떻게 이제 내 동료를 GitHub에서 초대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 거 있죠, 제 거. 제 거에다가 자유롭게 커밋하고 푸시해보세요. 대신에 학습 자료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 만들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팀원들 있잖아요, 그죠? 팀원들끼리 저장소 만들어서 같이 했던 거 한번 같이 올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깃 수업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